안녕하세요. 구례선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9장 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 중에서 서브챕터 A 해부학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지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동맥 문합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맥 문합술이 실패하게 되면 괴사가 되기 때문이죠. 손끝에서 동맥을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신경을 찾고 그 신경의 그림과 같이 후외측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후외측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그릴랜드 리가멘트와 그레이손 리가멘트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수지 동맥은 양쪽에 하나씩 있게 되는데요. 그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아치를 형성하고 가운데서 중심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분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중심 수질 분지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 수질 분지가 가장 크게 됩니다. 각각의 브랜치도 나오겠는데요. 이 해부학은 제가 수지접합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변형된 해부학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불법을 만들어서 논문도 제출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장에 B의 분류법에 대해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수지접합책의 9장의 동맥 중에서 A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선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지접합책의 9장 동맥 중에서 B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류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분류법인데요. 수지접합을 하다가 첨부, 주로 끝쪽 부분에서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만든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존 1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중심 수질 분지의 근위부에서 절단된 경우로 대부분 가로 형태로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절단이 되고요. 증례를 보시면 손톱 부분에 절단이 되셔서 가운데 부분에 제가 마킹을 해놓은 그 중심 가운데에 그 동맥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수술 후 3개월 사진이 되겠습니다. 존 2, 두 번째는요. 중심 수질 분지에서 분지를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분지가 있는데요. 그 분지에 절단이 되셔서 혈관이 손상된 경우고요. 그림과 같이 나타내지게 되겠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절단된 경우가 되겠고요. 아테리라고 두 개 표시된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거 옆에 브랜치라고 된 게 보이시죠? 약간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 2달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존 3는요. 중심 수질 분지의 완전 끝부분, 손톱, 이 끝부분 쪽에서 나타나는 절단이고요. 수술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붙이는 방법도 있고, VY 어드밴스를 해서 당겨서 꼬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손바닥에 이렇게 심었다가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 끝부분에 절단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증례를 보시면 거의 끝부분에서 절단이 된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제가 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동맥입니다. 수술 후 2달째 사진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4는요, 중심 수질 분지에 손상이 별로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곁까지 아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주 간단한 분지만 손상이 있는 경우로 라테럴 펄프 브랜치만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컴포짓 그라프트나 다른 걸 해볼 수 있겠지만 저 범위가 큰 경우에는 혈관을 찾아서 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 쪽으로 사선 형태를 띠는 골절이 많게 되겠고요.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가운데 V자목으로 아테리라고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맥입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지접합책의 9장 아테리 중에서 분류법, 제가 만든 박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례손정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체계 9장 그 중에서 동맥, 서브챕터 C, 탈장갑 및 견열 절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탈장갑 손상이나 견열 손상의 경우에는 동맥의 손상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손상 기전이 견열, 당겨지어서 이렇게 절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견인력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전이 생기고 그 절단면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신전력 때문에 손상된 부분에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절단된 부위보다 약간 원위부에 그 절단부 안쪽에 절단 동맥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맥의 평활근과 직경과의 상관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단된 근육에서 동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에 상응한 원인 것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단이 그렇게 됐다면 그 중간에다가 라테랄 리지션을 넣어서 찾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절단된 부위에서 연결을 해도 혈액순환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전, 스럼부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삼색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쪽에서도 그 파열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시면 원위부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절단이 되셨는데요. 심지어 그 장갑이 말린 채로 갖고 오셨어요. 동맥까지 튀어나오고 계시니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클램프리스 테크닉, 클램프를 쓰지 않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동맥문합술을 시행하였고요. 토니켓을 풀기 전과 풀기 후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맥문합술을 했고요. 라테랄 리지션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5일째까지 보시면 혈액순환도 잘 좋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 다칠 때 끝부분에 그 피부 결손도 심했고 크러쉬 인조리도 심했고 뼈의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돼서 그 부분만 좀 부분 절제를 시행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5개월째 사진입니다. 수시접합체계 9장 동맥 중에서 견열 절단 및 탈장갑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례손정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체계 9장 그 중에서 D 미세수술 봉합 술기 마이크로 서지컬 수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스큘라 클램프는 그 수술하는 양 끝단을 잡아줘서 회전, 고정 여러가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너무 끝부분이 있을 때는 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혈관 자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끝부분에 있어서는 혈관 자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첨부에 수시 접합을 할 경우에는 제가 만든 클램프리스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50세 남자 환자분이 그림과 같이 절단이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로우 한번 이렇게 따는 거를 일반적인 수처와 동일하게 합니다. 노란 거는 저면, 주황색은 부면, 아랫면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매듭을 만든 다음에 당기지 않고 스로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라이트 스트랜드를 레프트 사이드로 터닝시켜서 그림과 같이 루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들어진 루프의 넥을 한쪽 보색으로 잡아주고 빨간 줄을 레드 스탠드를 당기면 살살 두 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됐다고 했을 때 리페어 사이트의 텐션은 레드 스탠드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 스탠드를 당기고 있으면 이 방식으로 포스트로서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블루 스탠드를 당겨서 첫 번째 매듭은 이니셜 로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라니노트 똑같은 방향으로 두 번 매듭이 저어지면 반대쪽으로 해주는 스퀘어 노트를 한번 해주시면 더 단단한 매듭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를 180도 간격으로 해주고요. 그 남은 실을 좀 길게 남겨줍니다. 그럼 윗부분에 길게 남겨진 실 등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그 실에 걸려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후면을 봉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면에 있었던 점이 그 실이 후면에 보이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매듭을 짓고 나면 나머지 긴 실들을 다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2개월째 모습입니다. 수시접합책의 9장 서브챕터 D 미세 수술 봉합 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의손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책의 9장 동맥 중에서 챕터 2의 정맥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그림이나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접합할 때 정맥 부위에 동맥 결손이 있거나 타이트한 경우에는 정맥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타이트한 문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력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부위에 혈전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자체로 혈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완신경총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 팔 자체가 마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등 이런 데서 정맥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취한 부위는 정맥은 이렇게 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 뒤집히면 혈류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이부 근이부를 마킹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마킹을 하실 때 보통 실로 이렇게 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킹펜으로 이렇게 살짝 칠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3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새끼손가락에 절단이 되셨는데요. 약간 텐던이 뽑히면서 약간 늘어나게 절단이 되셨어요. 그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인을 하베스트에서 베인 그라프트를 한 그림이 되겠고요. 수술 후 7일째 사진 보시면 손목에서 베인을 하베스트한 그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4개월째 사진인데요. 살베이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스카가 좀 생겼습니다. 엑스레이 파인딩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중에 보시겠습니다. 4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새끼손가락 절단이 되셨고 아테리를 그림과 같이 태깅해서 마킹을 먼저 해놓습니다. 이 환자도 정맥에 결손이 있어서 베인 그라프트를 시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 약간 페일했었는데 수술 후 4개월째 잘 서바이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에 보시겠습니다. 2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세로로 전기톱에 절단이 되셨습니다. 환자분들 결손이 있어서 그 결손 부위가 세로로 됐기 때문에 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목에서 베인을 하베스트해서 베인 그라프트를 시행하였고요. 수술 후 10일째 사진 되겠습니다. 베인을 하베스트 했던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수술 후 2개월째 잘 서바이벌 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본 유니언도 잘 됐던 환자분이십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책의 9장 중에서 서브챕터 2 정맥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해선 정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시접합책의 9장 서브챕터 F의 동맥 문합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동맥 문합술의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맥 문합술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동맥 문합술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혈액순환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약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웜 셀라인으로 일리게이션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방법은요, 첫 번째 압박이나 텐션 같은 게 걸려 있으면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위부에 그 상태가 좋은 혈관까지 확보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 따뜻해야 됩니다. 차가우면 혈관이 농축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액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혈압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액체로 이리게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요, 파파버린 솔루션 같이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액체를 살살 이리게이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런 수술 도중에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토니켓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토니켓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열 번째는요,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2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 절단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동맥을 먼저 찾고요. 환자분은 동맥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정맥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토니켓을 풀고 나서 피가 통하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유로라피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가 통하지만 혈액순환이 돌아오지가 않아서 이 환자는 좀 기다려봤던 환자분입니다. 수술 후 10일째, 수술 후 3주째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사진으로 손가락은 잘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지접합체계 구장 동맥 중에서 동맥 문합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